이게 현실인지 이게 영화 속의 한 장면인지. 우재! 야, 출장 노른자가 안 가는 데가 없네요 이제. 아, 우리 이제 뭐 전국구야. 야,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급하게 출장을 나왔는데 지금 보면 이 현수막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이 지금 문제가 생긴 게 폰 기업이라는 포스코의 하청업체라고 보면 돼요. 포스코가 엄청 크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럼 공장들에서 재료나 물건들을 생산해 내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저쪽 공장에 갖다 주고 운송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여기가 얼마 전에 대한민국 뜨겁게 달궜던 폭력 진압했던 현장. 야, 바로 여기네. 내가 볼 때까 한번 봐요. 못 들어오게 막아, 못 들어오게 막아, 들어오잖아. 노조원들 못 들어오게 막으라고. 오당차. 우재. 뭐야? 이분은 여기서 투쟁하는 노동자분이세요? 금속노련 사무처장 김준영 사무처장이라고 네. 한마디로 상급단체에 있는 노조 간부예요. 상급단체 간부가 여기는 왜 온 거예요? 이 현장이 400일 넘게 농성을 하는 거예요. 풀리지가 않아, 교섭이. 와.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이제 철탑을 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교섭을 제대로 해라. 그렇게 이제 농성을 한 거지. 뭐 개그맨 무슨 일이 있었는데 김은혁 회장이 해결해 주려고 내려간 거네요. 응. 근데 이 영상 찍으신 분이 지금 저쪽에 있어요. 그분을 한번 만나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또 더 네. 생생하게 알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속노련에서 일하고 있고 조직차장 이의선입니다. 지금 김준영 처장님은 괜찮으신가요? 머리 다친 상처는 많이 아물으셔가지고 괜찮아지셨는데 여전히 이제 무릎이 안 좋으셔서 굽히는 게 잘 안 되십니다. 그래가지고 굽히는 게? 네. 당시 차장님이 그 자리에 있으셨던 걸로 알고 영상도 좀 찍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시 상황이 좀 어땠는지 좀. 근데 당시에 이제 바로 저기 천막 옆에 철탑이 이렇게 있고 막 웅성웅성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경찰들이 막 이렇게 무장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둘러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있었던 인원은 15명 안팎. 그러니까 사실 물리적으로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 건 아니었고 철탑 위에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진압을 했죠. 사실 그 정도일 거라고는 몰랐어요. 그렇게 심하게 다쳤을 거라고는. 아래서 보는 거 하고 실제로 맞은 그 모습하고 전혀 달라가지고. 그 영상 보니까 엄청 높은 곳까지 올라가셨더라고요. 왜 그때- 올라가신 거죠? 그럼?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상권을 보장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라가셨는데 노동 상권에는 이제 단체 행동권이 있어요. 파업이라는 거는 기계를 멈추고 생산을 멈춰서 회사에 타격을 입히는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데 하청 노동자이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원래 사실은 파업했을 때 대체 인력을 투입시키면 불법이에요. 파업을 했을 때 네. 포스코에서는 원청이죠. 포스코에서는 이 물량을 어쨌든 이동시키고 운반시키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 안 그러면 빵꾸가 나니까 다른 하청업체한테 그 물량을 줘요. 호원에서 했던 일을 다른 업체 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대체 인력이 투입이 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럼 원청에서는 대체 근로 투입하는 거는 원청에서는 대체 근로 투입이 아니지. 다른 업체랑 계약을 맺은 거지. 그건 그냥 합법적인 거예요? 합법적인 거야. 아. 합법적인 거야. 그러니까 파업을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자리에 누군가 대신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파업을 한 사람만 손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지영 차장님이 사실은 되게 좀 온화하고 대화를 좀 중시하고 이렇게 막 과격하게 뭐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노동조합의 경험이나 이런 게 되게 많으시다 보니까 이 문제를 최대한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누구랑 어떻게 대화해서 좀 이렇게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좀 풀어보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계셨었어요.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 안 되니까 뭐 이렇게 그냥 올라가신 거네요? 답답하니까 나. 그렇죠.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김준현 차장님이랑 이정식 장관이랑 굉장히 친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노총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고 한때는 이정식 장관이 김준현 차장한테 노동운동의 희망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대요. 인생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일로 인해서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 상권이 진짜 보장이 돼야 한다는 이 여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사회적인 논의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너무나 당연하지 않게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우리 이의선 차장님 말씀이 좀 시청자분들에게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고맙습니다. 네, 노른자에서 드리는 쿨타워 땀 한 방울 닦으시라고. 여기 시원한- 인증하면 되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실제 계신 분의 그 생생한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좀 씁쓸하네요. 저기 또 이렇게 무슨 회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십니까. 아유,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형제 씨. 어우, 지금 오늘이 15일이니까 네. 416일째. 416일째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뭐 저희가 교대 근무라서 1근, 2근, 3근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무 끝나고 이제 천막에 들려서 이제 좀 이따가 이야기하고 지키고 휴무조들도 시간 나는 사람들 와서 천막에서 좀 지키고. 그럼 가족분들이 이랑 뭐라고 안 같이 하세요? 보낼 시간은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달래면서 이제 이해를 시키는 거죠. 우리 집 포기하고 있어요. 아, 포기를 했나요? 아예? 회사에서 또 이렇게 편지도 한 2통 보냈어요. 회사 입장만 써서 그냥 노동조합 때문에 지금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졌고 노동조합 때문에 지금 힘들다 회사가 이런 식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입장만 그 편지에 써서 보낸 거예요. 편지를 써서 집에 예, 예. 우편으로 보낸 거예요. 예, 우편으로. 다른 분들은 집에서 많이 이렇게 싸우고 가정 분란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완전 비겁한 거죠. 저희 노른자에서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정말 소소한 겁니다. 네, 더울 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니까. 노동 상권을 정말 고생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아니, 도대체 이 사측에서 얼마나 말을 안 들어주길래 이 400일을 또 무슨 엄청난 요구를 하는 건가요? 만나실 분 이제 저쪽에 있는데 그분 만나서 얘기 좀 기가 막힐 거예요. 그쪽 가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지금 네. 포운의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박옥경입니다. 크게 사람이 다치는 일이 생겼죠. 이거 보시면서 좀 위원장님은 좀 어떻게 좀 생각하셨는지. 이게 현실인지 이게 영화 속의 한 장면인지 사실 처음에는 좀 혼동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충격이라 야, 그동안에 우리가 너무 자유를 누리고 맡기고 살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자유를 너무 느끼고 살았나 보다. 지금 여기서 이제 400일 넘게 농성 중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이 사측에 요구하는 게 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포스코 내에 산하하청들이 수많은 산하하청들이 있는데요. 그동안에 한 3개사 정도가 분사를 되거나 없어지거나 이런 과정을 통하면서 그 근로자들,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그 고용 불안이 야기되고 그다음에 몇십 년 동안 쌓았던 단협 사항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네들의 그 임금이나 복지가 많이 좀 이렇게 저하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성안산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 간 공장을 연결하는 그 운송을 담당하는 원청사의 공장 간 공장.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똑같은 장비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죠, 지금도. 관리자들도 똑같습니다. 예, 성암사람을 왜 폐업했냐면 저의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단 성암사람은 그 당시에 임금 테이블이 최상이었어요. 최상. 그러니까 성암사람이 임금 인상을 하면 대부분 다 그걸 따라서 우리도 성암사람처럼 똑같이 해주세요라는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45개사 하청사들이 기준점이 돼요. 아, 저 회사가 올랐으니 우리도 저렇게 해주세요라고 이게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의 단협을 없애버리고 아마 제로베이스를 만들어라는 그 의도가 강했고 폐업을 하면 회사가 없어졌다는 건데 그럼 거기서 원래 일하던 사람들은 고용 승계는 약속했지만 비조합원들은 다 들어갔지만 조합원들은 150명 가량은 어쨌든 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실업자가 됐고요. 6월 30일로 폐업 처리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국회 앞에서 투쟁하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하고 포원으로 다 모이는 걸로
약속을 받고 그래서 고용승계를 이제 인정받았다. 인정받은 거죠. 힘들게 이렇게 다시 모인 건데 그렇죠. 혹시 포운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던 건가요? 임금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사회적 합의한 임금 해박서를 인정하지 않는 거는 거죠. 사회적 합의라는 게 노사 간에 뭔가 이제 서로 뭔가 대척점이 있어서 잘 안 풀려. 그럼 여기서 정이 들어가. 그래서 노조 사측 전부 심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식의 개념. 심판이 너도 들어온 조금 거구나. 양보하고 너도 조금 양보해. 셋이 합의해서 성암 산업에서 받던 임금을 그대로 포운으로 가더라도 그대로 유지를 한다. 셋이 합의를 한 거예요. 사인을 다 했어. 근데 그거를 무효시킬 수 있나요? 네, 회사는 그거는 사회적 합의이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협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응할 수 없고 그거에 대한 것을 지금 지키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걸 지켜달라는 게 승급 문제가 기본이 돼야 된다. 타 회사들도 군사와 합병을 하는 과정을 겪은 회사들도 임금은 뭐 동결되기나 그렇게 했지만 호봉에 의해서는 누락되지 않았거든요. 호봉은 누락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것이 우리의 그 요구사항입니다. 지금 안 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걸 주장을 하고 사회적 합의를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파업으로도 밀어붙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파업은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조합원들이나 뭐 집행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파업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저는 사회적 합의를 했잖아요. 내 의견을 나는 전달하고 싶었어요. 저는 사회적 합의하는 것을 당신들이 어긴다 하더라도 나는 이걸 지키고 싶다. 더 이상 싸움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그걸 그쪽에 지키고 싶었죠. 약속한 것은 난 지킨다. 당신도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우회적으로 좀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파업은 안 된다. 근데 이게 하청 파업이 타격이 별로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왜냐하면 타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우리가 물량을 소화하려면 타회사 노동자들이 와서 소화를 하다 보니까 노동 상권이라는 것은 적시되어 있지만 하청사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럴 때는 이 원천 노동자들이 굉장히 부러울 때가 있을 것 같은데 부럽죠. 우리가 만약에 그 단일 회사였고 하청사 노동조합이 아니었다면 이게 400일 동안 이렇게 놔두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하려면 해라. 니들 할 수 있는 것은 파업 아니냐? 힘들다가 그래서, 네. 너희들이 그만 풀에 지치겠지. 뭐 그렇죠. 이런 거. 그러니까 400일 동안 놔두는 거 그냥 하고 싶은 다 하세요. 하청사 노동 상권을 위해서 그 위에 올라간 겁니다. 근로자들, 하청사들에 대한 노동 상권이 보호받지 못하면 제2의 3회 포운의 사건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뭐 맞은 거에 대해서 지금 언론을 다루는 것은 정말 그분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언론에서 좀 그런 문제를 노동 상권에 대해서 하청사 노동 상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 문제에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이런 사태가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세요? 저희 노동조합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도 많고 사측도 재량적으로 우리 노측도 다 갈 테니까 빨리 해서 이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지 않겠냐. 원만히 끝나기를 기대합니다. 저 이렇게 광양까지 출장을 왔는데 심각하네요. 잠깐만 있었는데도 힘든데 저분들은 얼마나 고생 많으실까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시죠. 이쪽으로 갈까요? 응. 법대로 했는데 정말 법대로만 했는데 이 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탑을 세우고 농성을 했고 그런데 법을 위반했다고 때려서 유월 사태까지 만들어서 법을 제대로 만들어줬으면은 이 상황까지 왔겠냐 이거 많았겠죠.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었겠죠.